어느 날 고양이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한번 길들여 볼까옹? 세상을 유목하던 고양이는 집단 생활을 하는 인간의 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독립심이 강하고 언제 노마드로 변신할지 알 수 없는 동물이 인간 사회에 떡하니 자리 잡는 것이 말입니다. 제법 시간이 흘러 고양이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쯤에서 인간에게 철학을 가르쳐 볼까옹? 마침내 고양이는 철학하는 집사를 길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책까지 냈습니다. 책 제목이 정말 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편지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문례동 예술촌에서 아내와 4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철학공방 별난을 운영하는 신승철님의 묘한 철학입니다.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리고 고양이 집사로 살아가며 경험한 소소한 일상을 질 들레즈나 펠릭스 가타리의 생태 철학과 참 묘하게 연결한 책입니다. 이 책의 5장 떠나지 않고서도 여행하는 법 노마드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환경에서 암과 인식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량의 정보를 분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내에 지칠 테니까요. 오히려 정보값이 적을수록 삶이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정보 엔트로피 값이 높을 경우에 삶이 성립된다는 배움에 대한 기존의 교육관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달달 외우는 식의 수용자적 태도로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보 엔트로피 값이 낮아야 비로소 습으로서의 삶을 체득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도예장인의 문화에서 견습생으로 들어가면 처음 1년 동안 불만 지피고 그 다음 1년 동안 흙만 반죽하는 방식으로 훈련하던 것이 습으로서의 삶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정해진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불의 상황, 흙의 상황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죠. 이 챕터는 고양이 달공이가 노마드의 야생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공간을 한정 지우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늘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언어치료사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된 분들 중에는 말을 하거나 말을 이해하는 능력 또는 이 2가지 모두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증상을 실어증이라고 해요. 다시 하나하나 언어 능력의 회복을 돕기 위해 특히 제가 신중했던 점은 가급적 단순하며 분명한 정보를 주는 것이었어요. 뇌에 큰 충격을 겪은 뒤라 너무 많은 자극은 오히려 재활을 방해했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하는 말도 표현이 매우 단순하고 직접적이어야 했어요. 마치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처럼 말이죠. 우리는 정보의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가져온 갑작스러운 시스템의 변화,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을 10년 앞당겼다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나름의 길을 찾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보로 가득 차 있는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인식과 사고의 틀을 만듭니다. 그것이 때로 너무 견고해져 버려서 나와 다른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죠. 구로동 인근의 뒷골목에서 울고 있던 엄마 잃은 악갱이 달공이는 이후 단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 좁다란 공간에서 매 순간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모든 감각을 자신이 머무르는 장소 한 곳에 집중하여 촉각과 느낌으로 자신이 사랑받는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집사는 고양이 달공이를 보며 떠나지 않고 여행하는 법에 대해 사유했습니다. 이미 스케줄이 정해진 곳만을 다닌다면 그것은 여행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이 가까이에 있는 공간, 인물, 대상으로부터 새로움을 발견할 줄 안다면 그것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에 필적하는 노마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건 원래 저런 거야. 너는 이렇잖아.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고정된 답을 정해두고 바라보면 변화하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을 거예요. 고양이에게 철학을 배운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사물, 자연, 그리고 고양이까지 쉽게 단정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깊고 깊은 잠재성의 세계를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어제와 다른 오늘, 내일 또 달라질 우리. 늘 변화해가는 것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장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길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달라지려는 오이의 책방이었습니다.